쌤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나가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게 없어? 아직? Nothing? 그럼 뭐 했어요? 자기소개 이런 거 하나? 진짜로? 중학교도 아니고? 그래요?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폈어? 그러면은 좀 가야 되겠네.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가지고. 흥덕은 원래 그래. 원래 초반에 좀 많이 안 나가고 중반부터 갑자기 막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정도부터 천천히 나갈 거긴 하거든. 봤을 때 다음 주도 안 나가진 않을 거예요. 수행평가 안내 같은 건 안 해줬나요? 수행? 뭐 본다 이런 거 없었어? 아직? 너네가 진짜 느리긴 하다. 지금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 1학년 애들은 수행을 벌써 시작하고 진도 범위도 어느 정도 알려줬다 하던데. 뭐예요? 뭘 한다 만다 이런 게 없어? 아직? 자기소개만 한 거야? 그니까 나온 거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수필 쓰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필? 뭐에 대해서 쓰는 거야? 자기 이야기 쓰고 그런 거. 그냥 자유주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진로 관련 책 읽고 하는 거랑. 언제 하는지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수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오셔야 돼. 이거는 예민하게.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뭐를 나가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알려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쌤이 너희들한테 이제 숙제 안내나 이런 문자 같은 걸 보내는 게 쌤 핸드폰 번호로 보낼 거거든? 그거로 쌤이 너네 진도 뭐 나갔니? 라고 물어보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쌤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서 내신 교재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행 같은 경우도 뭐 글쓰기라든지 막 이런 거는 너희들이 쓴 다음에 쌤한테 첨삭을 해달라 이러면 쌤이 봐줘요. 어제도 벌써 가지고 온 애가 있었어. 다른 학교인데 수행 나가서 글쓰기 있었는데 내가 썼는데 좀 봐달라 해서 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쌤한테 갖고 오셔야 되겠고, 여기는 어쨌든 이제 흥덕고 반이잖아요. 그래서 흥덕고 1학년 친구들로 이루어진 반이고 흥덕고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주로 굴러가는 반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그런 것들을 다 쌤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셔야죠. 국어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하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 익숙한 친구들도 보이지만 아예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1주차는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걸로 가요. 얘는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방학 때 다른 곳에서 저거를 한 번은 훑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모든 커리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저거를 작년 11월에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 1학기 1차 시험에 얘가 나와요 보통. 그래서 어차피 시험 대비로 문법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 의문의 변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진도 범위 나가는 거를 봐서 다음 주에는 요거 플러스 내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나는 요거 했는데 라고 해도 또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체계, 분절음은 자음 모음, 비분절음은 음장 억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음장이라는 건 모음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음의 길이. 그래서 자음도 아니야. 모음이라고 해야 돼. 모음의 길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음운이란 무엇이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뜻을 가지는 최소 단위. 그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뜻을 가지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는 최소 단위는 형태소고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는 음운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운이라는 애는 애초에 뭐를 가진다? 변별력이라는 걸 가진다. 변별력이 뭐다? 구별하는 힘이다. 그래서 음운이라는 거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힘을 가지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음운부터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음. 쓰는 게 아니야. 쓰는 거는 표기잖아. 표기는 어디로 가냐면 한글맞춤법으로 가. 표기는 한글맞춤법이고 이 음운 같은 경우 음운의 변동은 표준 발음법으로 가요. 우리가 어문규범이 양대산맥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글맞춤법과 음운의 변동이거든. 학교 시험에서도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중간 기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은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는 음운의 변동을 1차에 보고 한글맞춤법을 2차에 봐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1차는 그러면 표준 발음법인 거야. 음운은 표준 발음법에 관련된 거야. 한글맞춤법은 표기. 그래서 한글맞춤법하고 표준 발음법하고 어문규정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공과 곰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글자는 이음과 미음의 차이로 자음 차이로 뜻이 달라져요. 공하고 곰을 보시면 이음과 미음의 자음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그럼 나머지 같잖아요. 고까지는 같아. 근데 이음하고 미음 때문에 뜻이 달라져.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최소 대립상. 그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른 쌍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 결국에 자음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네? 그러면 자음은 뭐를 가진다?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아와 오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아와 오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쉽게 가요. 근데 얘를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얘는 말 똑같아요. 하지만 옆에 이게 길이 표시거든요. 사전을 검색해보면 단어마다 저 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게 내요.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히히히 말이라든지 단위의 말이 있어.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그건 짧게 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는 것도 결국에는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길게 내는 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은 결국에 음운을 추출할 수 있게 해요. 이게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음운을 추출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나오는 음운은 주로 이 세 가지예요. 자음과 모음, 모음의 길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하고 구분을 할 때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으면 분절 음운이고 나눌 수 없으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어 감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소리 마디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는요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죠. 이거 누구는 뭐 0.01초 길게 낼 거고 누구는 0.02초 길게 낼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감을 가지고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은 음소라고 하고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하고 주로 이런 모음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음장이 나오죠. 소리의 길이, 모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많이 긴장을 하거든? 나 이거 구별 못하겠어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길게 내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거를 인식적으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이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얘가 말이 많네 이렇게 알아서 길게 내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더 길어? 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내고 무의식적으로 살지만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헷갈리는 거지.
히히히 말이 긴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긴지 헷갈리는 거야. 특히 밤이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밤 있잖아. 먹는 밤이 긴지 시간의 밤이 긴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의 밤이 길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길이감이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먹는 밤을 길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록을 줘요. 보통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한 10개 정도 주거든. 그럼 그 10개 정도에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내리는 눈, 그냥 사람의 눈, 입에서 나오는 말, 히히히 말, 이건 이제 공자, 맹자 같은 성인, 이건 19세 이상 성인. 그다음에 먹는 밤, 시간의 밤. 그다음 발이 이런 블라인드 있죠? 발을 치다, 발을 치다. 이게 사람의 발, 요거. 근데 요거는 짧게 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주는데 얘네가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모음의 길이는 반드시 첫째 음절에서만 길어집니다. 음절은 쉽게 말하면 글자예요. 글자, 첫째 글자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둘째 음절 이하가 되면 다시 짧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했잖아요. 말이 많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글자가 뒤로 가면요. 예를 들어서 뭐 참말, 참말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가 됐죠. 그럼 다시 짧아져요. 땡땡이 없어져요. 눈도 마찬가지야. 눈이 와. 이때는 이제 길게 되죠. 눈이 와. 그런데 첫눈이 와. 다시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글자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짧아지죠. 두 번째 글자가 되면 뭐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돼도 다시 짧아져요. 반드시 첫째 음절 유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리의 길이감은. 자, 그 다음에 억양이 또 있죠. 상승조는 의문문. 집에 가? 이렇게 상승조 의문문. 그 다음에 나 집에 가. 하강조 평서문. 집에 가! 이거 명령문. 그래서 평탄조는 명령문. 그래서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등에도 의문의 체계나 변동을 어느 정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급, 정말 고3 언어와 매체까지 생각을 하는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음향이라는 거는 모든 소리. 귀가 들린다면 다 음향이에요. 모든 자연계의 소리를 우리가 음향이라고 합니다. 음향은 국어가 아니야. 물리적인 측면으로 가야 돼요, 음향은. 그래서 음향은 모든 자연계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더라도 이런 거, 막 이런 거 음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국어의 관심사는 음성과 음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성과 음운은 둘 다 말소리예요. 우리가 내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국어 영역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말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되고 국어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럼 왜 두 가지냐? 음성과 음운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은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물리적 소리, 구체적 개별적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기계적 소리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말소리거든. 근데 얘들아 만약에 쌤이 흥덕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흥덕이라는 똑같은 소리 3번 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AI가 아닌 이상은 흥덕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동을 실제로 쟀을 때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낼 수 없는 소리예요. 음성은. 정말 목소리와 메시지를 같이 갖고 가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같이 흥덕해봅시다. 흥덕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흥덕이라는 소리를 했지만 사실 다 다른 소리죠. 파동으로 쟀을 때. 그지?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개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계로 쟀을 때 물리적 소리이기 때문에 말소리라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뭐가 없냐면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구별하는 힘이 없다는 소리지. 음성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르게 낼 수밖에 없거든.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거든. 변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같고 다름을 구별하는 힘이잖아. 같은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구별해? 다 다른데. 매번 다 다른데. 그래서 음성이라는 건 구별할 수 없어요. 그냥 기계로 재는 목소리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목소리가 다 다르니까. 그지? 여기 봐. 음색의 차이가 있는. 그죠? 그러면 음은 뭐냐? 머릿속에 기억되는 관념의 소리. 추상적이고 공통적이고 심리적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목소리를 배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흥덕, 흥덕, 청명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목소리의 차원이면 세 번 다 다른 소리 낸 거예요. 흥덕, 흥덕, 청명. 세 번 다 다른 소리거든요. 음성 차원으로는. 근데 우리가 음운 차원에서 머릿속으로 목소리를 걸러내잖아. 그럼 선생님이 두 번의 흥덕과 한 번의 청명을 냈다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음운 차원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목소리를 배제하고 그 말만 기억하는. 그래서 추상적, 공통적, 심리적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여러 사람이 발음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다른 소리죠. 하지만 메시지만 생각하면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을 심리적 소리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음운은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운의 체계라는 것은 나라마다 언어마다 달라요. 나라와 언어마다 다른데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랑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자, 특히나 비교할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비교하냐? 바로 영어와 가장 많이 비교를 해요. 자, 영어권 화자가 있다라고 치고 한국어권 화자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얘들아 이게 귀가 뚫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언어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들으면 이렇게 들려. 근데 여기서 전제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보자. 영어권 화자가 한국에 놀러 온 거야. 근데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라. 뭐 몇 가지 단어 정도만 할 줄 알고 제대로 배워본 적 없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영어권 화자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 말의 혼동에서 가장 많이 혼동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야. 이걸 제일 구분을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로서 쓰는 말들 중에 대다수가 된 소리로 내는데도 예사 소리로 적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 박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보면 버스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버스. 박스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잖아요. 사실 버스, 박스 이렇게 적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어에 영어에는 변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사소리, 된소리를 다르게 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차피 영어에서 된소리라는 것과 예사소리라는 것에 변별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는 거 귀찮잖아요. 두 번 적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적는 예사소리로 적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영어는 이것의 변별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사소리에 브, 된소리에 뿌, 거센소리에 푸,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카페라고도 하지만 카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 되게 다르게 들리는 거지만 영어권 화자한테는 카페나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카페, 이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에피소드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물이 짜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다라고 했다든지, 그래서 팔팔 끓여줬다든지, 나는 등산을 해서 발이 아프다고 하고 싶었는데 팔이 아프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는 이게 분명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불, 뿔, 풀 뭐 이런 식으로 불, 뿔, 풀 분명히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 뭐지? 나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뭐야 청소광 있잖아, 브라이언. 거기 유튜브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막 그 같이 놀면서 했던 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보면 외국인들이 나오거든요. 브라이언도 어차피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막 파티 같은 거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거기서 이게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된소리 거센소리 이거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면 찾아봐. 이거를 구분을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영어권 화자는 구별을 못하죠. 한국어 화자는 구별을 하죠. 그럼 영어권 화자한테는 음성이에요, 음운이에요? 우리나라 화자한테는 음성이에요, 음운이에요? 자, 영어권 화자는 뭐죠? 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구별을 못하잖아.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영어권 화자한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음성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화자는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음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불, 뿔, 풀.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영어권 화자한테 다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물론 영어권 화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들리겠죠, 나중에는. 근데 그러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해봅시다. 또 뭐가 있냐? 이런 게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이제 영어권 화자의 친구가 또 왔어요. 왔는데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영어로 물어봤겠죠. 난 영어 못하니까. 자, 이 글자를 보고, 혹은 이 글자를 보고, 혹은 이 글자를 보고, 혹은 이 글자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라면 언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지. 별 생각 없으면 사실 질문을 안 하겠죠. 자, 보면요, 얘네들의 글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상하다. 영어를 했겠죠? 가만해. 자, 여기 앞에 기역과 뒤에 기역, 앞에 비읍과 뒤에 비읍, 이게 너희들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같은 글자로 적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하자는 의아하겠지. 그게 뭔 말이야? 고기, 바보, 다도, 랄 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음성학적으로 정말로 기호를 따져본다면 사실 다르게 들리는 게 맞아요. 다른 소리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권 화자 귀가 더 정확한 거긴 해요.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죠. 분명히 K와 G, P와 B, T와 D, R과 L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기역, 비읍, 디귿은 우리말의 안울림이에요. 안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울림 계열이 KTP거든요. 근데 이 안울림 소리가요, 울림 소리 사이에 들어가면 울려요. 자, 우리 모음은 다 울림이거든요. 이 모음 있죠. 모음은 다 울림이에요. 그러면 이 안울림이라는 자음들이 모음 사이에 들어가면 울려버려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게 외국인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역은 울림이 돼버려요. 여기서 비읍도 울림이 되고 여기서 디귿도 울림이 돼요. 그래서 이 울림이 GB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그거랑은 좀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초성의 리을은 R로 들리고 종성, 받침의 리을은 L로 들린대요. 그렇대요. 우리가 안 들리는 것 뿐이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역은 K와 G의 소리를 갖는 거고, 그죠? 비읍은 P와 B의 소리를 갖는 거고, 디귿은 T와 D의 소리를 갖는 거죠. 리을은 R과 L의 소리를 갖는 거고요.
자, 이 쌍이 있는 거예요. 이 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뭐 최소 대립상 아니에요. 이거는 이 쌍을 우리가 변이음쌍이라고 합니다. 변이음쌍. 변이음은 상보적 분포를 가져요. 상보적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절대 같은 자리에 올 수 없어요. K가 올 자리에 G가 올 수 없다는 소리예요. K가 오는 자리는 안 울림 소리 자리인 거고 G가 오는 자리는 울림 소리 자리인 거죠. 자, 이렇게 영어권 하자는 안 울림과 울림을 잘 구분해요. 왜냐면 우리말에는 울림 소리가 특히 자음에서는 거의 없어요. 얘들 우리 자음에서 울림 소리 뭐만 울림 소리지? 기억 안 나? 야, 이거 응변 최근에 한 사람 있어요? 학원 개별 학원에서 혹시? 최근에 한 달 이내 한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사람 없어요. 1월에는? 1월에 했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네. 저거 작년 11월, 12월에 한 게 단가 그러면은? 아예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걸 아예 해본 적이 없다. 아예 안 해봤어? 의문의 체계 변동? 오케이. 그러면은 모를 수 있죠. 자, 얘들아, 영어는 안 울림 울림이 되게 발달한 언어야. 근데 우리말에는 노란 양말 밖에 없어요. 자음에서는. 모음은 다 울림 소리긴 해. 근데 자음에서는 우리는 4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음이 19개거든. 19개 중에 4개면 그래도 적은 편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안 울림 울림 안 울림 울림 안 울림 울림 초성 종성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구분해야 해. 못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글자로 썼겠지. 그러니까 영어권 화자한테 말을 하겠죠. 아, 우린 이거 구별이 안 돼. 너희들은 구별이 되겠지만 우리는 구별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변이음이라는 게 영어권 화자한테는 뭐가 돼요? 운이 되는 거야. 운. 그죠? 영어권 화자한테는 운이 돼요. 구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됐지.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 음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 됐지. 요거까지 하면 이제 고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을 가보면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아까 쌤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냥 글자 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발음을 했을 때 글자 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은 글자 수와 일치한다. 근데 이때 이 글자 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음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모음수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모음수와 일치한다. 우선은 모음이 없는 글자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음절 구조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4가지거든요. 모음이 없는 글자는 없어요. 왜? 모음 없이 발음을 못해요. 여러분 자음만 가지고 발음하려고 해봐. 안 돼요. 안 되죠. 기억이라는 거를 따로 발음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모음 없이 글자를 소리낼 수 없어요. 자, 그럼 모음 단독은 이런 애들을 이제 모음 단독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런 애들. 오, 위, 뭐 이런 애들. 여러분들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예요. 초성의 이응은 사실 없는 글자인데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 이름이 이거야. 이 유은이야 만약에. 그럼 얘는 사실 원래 글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초성의 이응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자기 이름을. 근데 이렇게 적으면 뭐야 이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응을 그냥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얘는 없는 글자라고 보셔야 돼 원래. 그래서 이것도 모음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자음 모음이고, 모음 자음은 뭐 이런 게 모음 자음. 이거는 모음 자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종성의 이응은 있는 거니까. 모음, 자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자음, 모음, 자음은 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 그지? 요런 거, 뭐 이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자음, 모음, 자음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요. 자음, 모음, 자음. SV, SS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소리라 그러죠. 소리. 소리의 덩어리,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읍, 시옷을 발음을 둘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음성학적 구조로 이 비읍, 시옷을 다 같이 발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운의 변동에서 격자음 중에 하나 탈락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실제 발음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 낸 다음에 한다면 얘 결국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SVS. 그죠? SVS.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발음을 가지고 요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어의 음절 구조는 이 4개가 끝이에요. 여기서 더 있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걸 한 거예요. 음양, 음성, 음운, 음절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음 모음을 해봐야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기관에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한다. 이때 이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음 혹은 방해음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동물들은 자음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죠. 동물들은 보면은 그냥 모음 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아오, 아, 알겠어? 그런 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자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예요. 자음이라는 걸 어떻게 발음하게 되느냐? 혀예요, 혀. 이 혀를 가지고 잇몸을 터치할 수도 있고 입천장을 터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말에서 특히나 우리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가 되게 발달한 게 뭐예요? 원숭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입술이에요. 그죠? 너네 이제 입술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입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하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입술도 발음할 때 자음으로서 기능을 굉장히 많은 것 부분을 해요. 그래서 보면 위치가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이거 치조음이라고 좀 써주세요. 이게 설단음이라고도 하지만 치조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치조음, 그 다음에 새입천장 혓바닥 경국의 음, 여린입천장 혀뒤 연국의 음, 목청 사이 후음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 애기들 있잖아. 여러분들 애기들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 말로 언어로서 그냥 옹알이 말고 엄마나 아빠를 제일 먼저 하죠. 근데 애기들 보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막 갑자기 엄마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다가 엄마라 그래? 마 하다가 엄마 빠빠빠빠 하다가 아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냥 뭐 쇼트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영상을 본 거야. 뭐냐면 애가 처음으로 한 말이 어부바요. 어부바. 그러니까 어부바 하잖아. 애기들한테 어부바 이렇게 했는데 애기가 원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애기인 거야. 완전히. 근데 갑자기 애기가 너무 뚜렷하게 어부바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엄마 아빠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런 쇼트를 본 거예요. 뭐 감동 쇼트 막 이런 거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거는 애기가 낼 수 있는 소리야. 그게 뭐냐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입술 소리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영어에서도 엄마 아빠를 나타내는 소리가 대부분 입술 소리인 거 아세요? 마마, 빠빠, 마더, 빠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입술을 부딪혀내는 소리가 가장 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쇼트에서 봤던 부바 할 때도 부바, 부바 이렇게 한 거거든 애기가 부바 결국에 이걸 낸 거예요. 그죠? 걔가 만약에 갑자기 이런 소리 막 냈으면은 멋진 거지. 가자 막 이런 소리 있잖아. 우리 애기 가자 이랬는데 애기가 가자 이랬어. 그러면 엄청난 거야. 근데 애기로서 낼 수 있는 소리는 사실 순음이에요. 양순음. 그래서 쌤 조카도 뭐 이래요. 이모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음은 소리를 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입술 소리 가장 내기 쉬운 소리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게 윗잇몸과 혀끝 소리인데 근데 종류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종류가 제일 많아. 치조음, 드,
스, 느르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경국의 영국의 훔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파열음에 이건 이제 이쪽은 소리의 성적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파열음의 터짐 소리라고 해주세요. 터짐 소리. 우리말로는 터짐 소리야. 한자로 파열음. 그러니까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야.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그 계열이 브드그예요. 브드그. 근데 위치는 입술, 윗잇몸, 영국의 여린 입천장 이렇게 가는 거죠. 브드그.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뉘어요. 소리의 세기. 자, 예사 소리는 약한 소리예요. 약한 소리. 가장 약한 소리. 그래서 한자로는 뭐 한자도 알아두세요. 평음이라고 그래요. 평음. 평음. 가장 약한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는 성대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강하면서 엉겨 붙는 소리가 사실 맞아. 끄, 뜨, 뿌, 쓰 뭐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경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성대 근육이 긴장하는 건 똑같은데 날카롭고 거친 소리예요. 그래서 격음이라고 해요. 격음. 격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푸푸푸, 드뜨트, 크크크 얘네들이 다 파열음이에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마찰음부터 갈게요. 마찰음. 마찰음을 무슨 소리냐고 하냐면 가리 소리라고 해요. 가리 소리. 가라.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옷, 쌍시옷 있고 히읗 있는데 히읗은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왜냐면 히읗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별을 안 하는 글자예요. 히읗을 가지고 예사소리라고 해도 안 되고 거센소리라고 해도 안 돼요. 얘는 그냥 구분하지 않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파찰음은 파, 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더 정확히 드러나요. 우리말로 붓가리 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붓가리 소리가 뭐냐면 파열음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거든. 얘는 막았다가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막았다가 붙이라는 게 뭐야? 붙었다가 갈면서 내는 소리라는 거야. 막았다가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 즈, 그죠? 막았다가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예요. 즈쯔츠 이렇게 됩니다. 즈쯔츠는 애초에 여기 라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면 세립천장 소리도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파찰음도 이거밖에 없어. 되게 특별한 소리 같죠? 라인업에 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끼리까지가 이제 안울림 소리죠. 안울림 소리. 우리가 한자로는 무성음이라고 하고요. 무성음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울림 소리를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죠. 울림 소리를 유성음. 울림 소리 이제 나라마음 혹은 노란 양말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콧소리 헷갈리면 안 돼요. 콧소리는 절대 위치가 아니에요. 코라는 위치 없어. 코를 울려서 내는 거기 때문에 방법으로 가셔야 돼. 코는 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막히면 엄마 부르기 힘들어요. 약간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울려서 내는 비음이고요. 그 다음에 르는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혀 옆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혀 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르르르르르르르 이런 소리예요. 르르르르르르르 혀를 떨면서 옆으로 공기가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 마음 혹은 노란 양말 울림 소리 유성음 이렇게 19개예요. 우리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는 이렇게 19개다. 중세랑은 좀 달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모음으로 가보자.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장애를 별다르게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울림 소리예요. 모음은 모두 울림 소리인데 그럼 유성음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음에서는 유성음이라는 말보다는 공명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공명, 울린다, 공명을 일으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명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모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단모음 체계는 요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도 하고 그냥 혀의 앞뒤라고도 표현을 해. 혀의 앞뒤. 그러면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이게 둥글다 둥글지 않다라고 하면 안 돼. 쌤도 약간의 그 PTSD라고 해야 돼? 트라우마라고 해야 돼? 그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다시 시험 부활한다면서 여러분 안 봤지? 너네 1학년 때는. 근데 다시 부활했거든. 중1도 다시 시험 본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애를 쌤이 한 진짜 그때가 언제야?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10년 정도 전에 중1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1 애가 이거 뭐 대충 한 거지 사실 지가 공부를. 근데 애가 막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나중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둥근 게 원순이고 둥글지 않은 게 평순이라면서요. 아!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둥글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저 어이가 없는 거야. 뭐 따져 나한테 막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확 들더라고요. 이게 중1이 애기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둥글다 둥글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입술은 다 둥글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물지 않는 거 오무는 거로 가야 돼 그냥. 오무는 거. 그지? 위, 왜, 우, 오. 오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셔야 되는 거죠.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고중적. 이렇게 가죠. 이에의 위외 의어와 우어야. 키위 어쩌고 하지 마. 알겠어? 키위 그딴 거 나는 싫어. 이에의 위외 의어와 우어.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전설, 후설, 고중적, 평원이 돼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뭐 근본도 없는 그런 걸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얘죠. 얘도 중요하고요. 왜냐? 얘네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아야 단모음이라고 했어요. 아 해보면 분명히 아 입술과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위를 해보세요. 위, 왜 움직이잖아요. 그죠? 위,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머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위, 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사실 애매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한다고 그냥 쳐버려요. 얘 애매하니까. 그냥 애매하니까 야 이중모음 발음 허용할게 이렇게 뭘 허용이야. 그렇게 발음하고 살고 있지 애초에. 그죠? 근데 이게 표준발음법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거를 빼버리면 체계가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이라는 게 좀 아름답잖아.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균형이 좀 사라지지. 그지? 얘가 없으면은 얘 3개고 얘 5개 되고 평순 원순 되게 아름답잖아. 그죠? 근데 얘 없어지면 또 원순 하나 없어지게 이 라인업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게 중세국어에는 발음이 달랐어요. 중세국어에는 저걸 어떻게 발음했냐면 우이 오이였어요. 우이 오이. 그래서 알잖아. 유진 초이. 그러니까 최씨들을 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발음이었기 때문에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발음도 달라졌는데 이중모음에 계속 넣어놓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단모음으로 넣고 그냥 이걸 추가한 거죠.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한다. 자, 그 다음 얘가 문제죠. 얘.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저거를 그대로 쓰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쌤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네가 그랬잖아. 네가라고 하지 보통. 그죠? 네가라 그러지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 못 알아들을까 봐인 거잖아. 짜증나는 사람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혹은 네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맞거든요. 너가도 아니고 네가도 아니고 내가가 맞아요. 근데 이걸 고집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립국어원에서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구분을 해라 이거지. 어떻게 구분할 거야? 얘네는 둘 다 전설이고 둘 다 평순이야. 그럼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혀의 높이. 혀의 높이가 얘는 중이고 얘는 저잖아. 근데 우리 혀의 높이와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정도는 반비례야. 혀가 높을수록 입을 조금 벌리죠. 당연한 거잖아. 혀가 야 밑에 있는데 입을 어떻게 조금 벌려? 이, 에가 된단 말이죠. 위, 웨, 으, 아, 우, 오.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정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보다 얘를 입을 더 크게 벌려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없애자는 말도 많아요. 이거 통일하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발음으로써. 근데 뭐 아직까지는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 10개입니다. 단모음 10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중모음 가볼게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중모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반자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는 모음의 성격을 가졌는데 홀로 기능하지 못해요. 원래 모음은 홀로 기능할 수 있죠. 아, 오, 홀로 기능할 수 있는데 반모음이라는 애는 모음의 성질을 지녔지만 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홀로 기능할 수 없는 게 뭐죠?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음의 성질을 지녔지만 자음의 성질도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반자음이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라인업이 뭐가 있냐면 I 계열과 W 계열이 있어요. 이 I 계열을 우리가 2계열이라고 그러고 W 계열 5계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게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한 애들은 그래도 이 정도만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거니 이어, 여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 근데 뭐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얘가 단과 단이 절대로 이중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단모음이라는 애는 길이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어 쌤이 1000년을 해도 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모음은 독립적인 글자로서 길이감을 갖기 때문에 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가 빨리 발음돼야 돼요. 그죠? 여. 이렇게 얘가 빨리 발음돼야 되잖아. 그게 바로 반모음이에요. 반모음은 이 단모음보다 절반 이하의 속도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이 무조건 껴야 돼요. 그래서 단모음은 절대 안 되고 단단히 이중이 돼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돼요. 절대로 단단히 이중이 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모음 2계열에서 시작해서 단모음 어떤 애들을 만나냐? 아어, 오우, 에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빨리 발음해보면 야, 유, 예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야, 여, 요, 유, 예가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반모음 2로 시작해서 반모음으로 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계열에서 단모음이 되는데 이때 이 단모음은 오우가 있으니까 오우를 빼야죠. 오우를 빼고 아어에만 해요. 그래서 아어에 얘는 와, 워, 왜가 되겠죠. 와, 워, 왜.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중모음 끝인가? 뭐가 없지? 의가 없잖아. 그죠? 의는 애매해서 그래요. 의가 참 애매한 애긴 합니다. 내가 봐도 의 없앴으면 좋겠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이름 중에 없어진 애들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의 들어간 애들 있잖아. 히라든지.
자, 우선은 의의가 왜 애매하냐면요. 의의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알지.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힘들다고 하는 글자예요. 의의 발음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모음 의라는 걸 만들어서 단모음 이와 만나서 되는 글자다라고 보는 측면과 두 번째는 단모음 의와 단모음 이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두 가지 썰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뭐 그럴듯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혹은 뭐를 중시하는 거냐면 반단이라는 순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단어들은 다 반단이에요. 반단. 이 반단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반단이야. 그러면은 반모음이 따로 만들어줘야 돼. 그죠? 반단이라는 순서를 지키려면 반모음을 따로 만들어야 돼. 의라는 반모음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를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하냐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만 바꾸면 반모음 새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 뭐하러 새로 만들어? 얘네들은 파생력이 있잖아. 6개나 4개를 만들어내는데 이 글자 하나 때문에 반모음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비경제적이야.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순서 지켜야 돼 하는 쪽과 아이 순서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한쪽의 싸움인 거야 결국에. 이게 두 개의 싸움인 건데 뭐 다 그럴듯해요. 근데 학교 문법은 언제나 효율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선택해요. 학교 문법은. 학교 문법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본다. 얘네들을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상향식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절반에서 완성으로 간다고. 얘네들은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기 때문에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얘는 어때? 완성에서 절반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11개거든요. 이중모음이.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해가지고 21개. 그래서 모음은 21개. 많죠. 모음이 21개, 그 다음에 잠이 19개에서 40개가 됩니다. 됐지? 얘들아 이것 좀 해봐. 5쪽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5쪽 채워보세요. 5쪽.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의문은 어떤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 2번은 단모음, 3번은 이중모음 그 다음에 위에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애와 애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애는 중모음, 애는 저모음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애를 발음할 때는 애보다 혀의 높이를 낮게 입을 더 벌려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전설모음 이 애의 위외 이거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그냥 이 애의 위외 의어하고 이거를 항상 그려놓고 하세요. 그래서 이 애의 위외 평순 이 애의 의어와 그죠? 평순 이 애의 의어와 그 다음에 고모음 이위 의우 저모음 애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후설 모음 중에 원수는 우오지. 후설 중에 원순 우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후설 모음은 의어와 우오죠. 후설 모음은 의어와 우오. 원순 전체는 위외 우오. 중모음은 애외 어오. 전설 모음 중에 평순은 이애애. 평순 중에 저모음은 애아. 어차피 저모음은 평순밖에 없어. 애아가 다 평순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가서 자음으로는 입술 소리 무브뿌프 목청 소리 히읗 여린이 천장 소리 크크크 이응을 목청 소리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목청 소리 이거밖에 없어요. 크크크 이응은 여린이 천장 소리예요. 느드 트뜨 르스스 쯔쯔츠 파열음 중 예사 소리 부드부 파찰음 중 된 소리 쯔 비음과 윰 느무가 비음 르가 윰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되게 헷갈려요. 밑에를 생각보다. 자, 여러분 봐봐. 기억과 좋은 방법이 같아야 돼. 기억과 좋은 방법이 같다라는 건 파열음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그 계열을 고르라는 거지. 여기 디귿 계열은 없으니까 비읍 계열과 기억 계열 다 와야지 여기서. 그래서 부프 끄크죠. 그러니까 부드그 계열이 다 와야지 파열은. 그 다음에 이응과 좋은 방법이 같은 장. 이응은 뭐예요? 좋은 방법이니까 비음이잖아 비음. 그러니까 위치랑 방법 헷갈리면 안 돼. 이응은 비음인 거잖아 방법으로. 그래서 비음, 느음. 뿌는 소리 세 개가 된 소리야. 그럼 된 소리를 다 적으라는 거지 끄스. 티귿은 티읕은 그거잖아 거센 소리. 그래서 푸크. 디귿과 좋은 위치가 같은 거 잇몸 소리. 위치잖아 위치. 그 잇몸 소리 스스느르. 이응과 좋은 위치가 같은 거 여린 입천장 소리. 위치는 기억계통이랑 같이 끄크 이렇게.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위치랑 방법을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랑 방법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쭉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